안녕하세요. AI와 반도체 경쟁.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죠.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은 중국의 메모리 산업, 특히 그 핵심 기업인 CXMT, 창신 메모리라고 하죠. 이 CXMT가 HBM하고 차세대 D램 기술 개발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이 자체 기술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복잡한 기술 지형도를 명확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을 딱 짚어주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CXMT의 HBM 개발 현황하고 그 기술적인 수준, 그리고 또 YMTC, 양지 메모리와의 협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행보를 넘어서서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그 큰 그림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지 제공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고 그 맥락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AI 시대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불리는 HBM.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기존 메모리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는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오가는 길, 그 대역폭을 엄청나게 넓힌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여러 개의 D램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쭉 쌓아 올려서 한 번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아시다시피 AI 모델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D램으로는 그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서 AI 칩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HBM이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AI 연산 속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I의 두뇌가 제 성능을 내려면 데이터 고속도로인 HBM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정작 중국은 이 HBM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AI 기업들은요,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둔 외국산 HBM 재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로부터 약 1140만 개 스택에 달하는 HBM을 과거에 공급받았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상당한 물량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외부에서 HBM 신규 공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1140만 개 스택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만큼 중국 내 AI 산업의 HBM 수요가 컸다는 반증이겠네요. 근데 이 공급이 딱 막히면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가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역시 중국의 대표 AI 칩 기업이죠. 화웨이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어센드 910C 같은 고성능 AI 칩을 설계하고 또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여기에 딱 탑재될 HBM이 부족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칩 자체 성능과는 별개로 HBM이라는 이 핵심 부품 부족이 중국 전체의 AI 컴퓨팅 파워 확장을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병목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국이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에도 큰 차질을 주는 요인이죠.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어도 연료가 부족하면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군요. 정말 심각한 병목 현상이네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특히 그 D램 강자인 CXMT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CXMT가 자체 개발한 16나노 공정 기반의 HBM3 샘플을요, 최근에 화웨이랑 그 파트너사들한테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연구개발 성과 발표가 아니고요. 실제 제품 샘플을 잠재적인 대량 구매 고객한테 전달했다는 점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중국이 HBM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HBM3 샘플 공급이라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걸까요? 글로벌 선두주자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HBM3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력 제품 중 하나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선두 기업들은 이미 HBM3 성능을 개선한 HBM3E를 양산하고 있고요. 또 2026년에는 다음 세대인 HBM4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CXMT는 이들보다는 기술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CXMT 스스로도 2027년까지 HBM3E를 중국 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걸 보면 이 기술 격차를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3, 4년의 격차. 이게 분명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의 강력한 제재 하에서 외부 기술 지원 없이 자력으로 HBM 샘플까지 만들었다는 점은 정말 주목할 만하네요. 단순히 기술 수준의 격차만 볼 게 아니라 제재 속에서도 자립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격차 그 자체보다도 이런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HBM 개발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건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단순히 글로벌 리더를 따라잡는 걸 넘어서 제재 하에서 생존하고 자립하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능이 최첨단은 아닐지라도 중국 내수 시장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HBM을 자력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략적 의미는 상당합니다. 충분히 좋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실제 양산을 뒷받침할 생산 능력도 중요할 텐데요. CXMT의 D램 생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HBM 양산의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CXMT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D램 생산 캐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025년 말까지 중국 내의 여러 팹을 다 합쳐서 월 23만 장에서 최대 28만 장 규모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출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물론 이 생산 능력이 전부 다 HBM에 투입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탄탄한 D램 생산 기반은 향후 HBM 양산을 본격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죠. 첨단 제품일수록 안정적인 대량 생산 라인 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월 28만 장 규모면 정말 중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D램 시장에서도 무시 못할 플레이어라는 의미네요. 이 막대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D램 포트폴리오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CXMT는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DDR4 D램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고요. 차세대 D램인 DDR5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1분기 말까지 DDR4를 단종, EOL, 엔드 오브 라이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최신 기술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PC나 서버 같은 전방 산업의 수요 변화, 그리고 글로벌 D램 시장 표준 변화에 맞춰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DDR4를 완전히 단종하고 DDR5로 전환한다.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인데요. 이 DDR5 전환 과정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HBM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2025년 1분기에 나온 DDR5 샘플의 경우에요.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이죠. 이 수율 문제나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성능 불안정 문제 같은 게 발견돼서 중국 내 일부 메모리 모듈 제조업체들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대안으로 한국 기업의 DDR5 제품을 선택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건 CXMT의 DDR5 기술이 아직 완전히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초기 수율이나 안정성 문제는 첨단 공정 전환할 때 흔히 겪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좀 뼈아픈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대응이죠. CXMT는 이런 초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DDR5 수율이 80% 수준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대량 양산 그리고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의 안정성 확보가 최종적인 관건이 될 겁니다. 제재하에서 첨단 기술의 수율과 안정성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 이게 CXMT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군요.
그런데 CXMT 혼자서 이 모든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중국 내 다른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은 없나요? 특히 HBM은 D램뿐만 아니라 그 패키징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고 실제로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낸드 플래시 기업이죠. YMT, 양찌 메모리가 D램 및 HBM 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CXMT와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YMT는 최근에 D램 연구개발 관련 장비를 주문한 정황이 포착됐고요. 특히 HBM 생산의 핵심 난제 중 하나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서 CXMT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YMT라면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줬던 기업인데 D램? 그것도 최첨단인 HBM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가요? 게다가 D램 전문인 CXMT와 협력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YMTC는 과거에 삼성전자하고도 협력 관계를 맺었을 정도로 낸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기업입니다. 비록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술적 노하우나 잠재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죠. YMTC가 가진 그 첨단 적층 기술이나 공정 제어 노하우, 그리고 후공정 패키징 기술 역량이 CXMT의 D램 설계 및 생산 전문성과 결합된다면 중국의 HBM 개발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D램 다이를 수직으로 쌓고 미세하게 연결해야 하는 HBM 공정에서는 YMTC의 적층 기술 경험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죠. 더 나아가서요, HBM 성능 향상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협력한다면 미국의 첨단 장비 제재를 우회하면서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YMTC와 CXMT의 협력은 강력한 메모리 연합 전선을 형성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서 중국 반도체 생태계 정체의 자리 명령이 강화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낸드 강자하고 D램 강자가 HBM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손을 잡는다. 와, 이건 정말 중국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긴장하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CXMT의 HBM 샘플 공급, DDR5 전환, 그리고 YMTC와의 잠재적 협력,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파편적인 움직임들은 결국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적 목표를 향해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미국의 그 전례 없는 강력한 수출 통제라는 압박 속에서 핵심 기술인 메모리 반도체, 특히 AI 시대의 전력 물자인 HBM 분야에서 외부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자체적인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어찌 보면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HBM 확보는 중국이 자체 AI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고요. CXMT와 YMTC의 노력은 바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총력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도체 자립이라는 그 절체절명의 목표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하지만 그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현실적인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역시 기술 격차죠. HBM 기술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들하고 여전히 3년, 4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하고요. 이 격차를 좁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HBM 생산에 필수적인 첨단 패키징 장비, 예를 들면 본다라든지 고성능 테스트 장비 같은 것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 내 반입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이건 기술 개발 자체만큼이나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또한 아까 언급됐던 초기 DDR5 생산에서의 수율 문제처럼 개발된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양산 라인에서 높은 수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설계상 뛰어난 기술이라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되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죠. 특히 HBM처럼 이렇게 복잡한 구조의 제품은 수율 관리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정책적 지원과 자금 투입, 그리고 CXMT 같은 기업들의 빠른 학습 및 개선 속도를 감안할 때 HBM 병목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미국의 추가 제재가 없다면 중국이 2026년경에는 HBM3 이 수준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CXMT가 2020년 1분기에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걸 통해 확보될 막대한 자금이 향후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붙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네, 기술 격차, 장비 확보의 어려움, 또 수율 안정화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중국의 추격 의지와 속도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를 중심으로 HBM과 차세대 D램 기술 개발 동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CXMT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HBM3 샘플을 개발해서 화웨이 등 자국 기업에 공급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또 막대한 D램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DDR5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기술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와 제재라는 높은 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은 HBM 부족이라는 심각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반도체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강자인 YMT와의 협력 가능성은 중국 HBM 생태계의 자립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라는 외부 압력과 중국 내부의 기술 자립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AI 경쟁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이 복잡한 기술 및 시장 동향을 이해하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